떠나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다 보면 초기 개척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을 실감할 수가 있다. 에팔라치아 산맥은 해발 평균 1000m로 미국 대륙 동부를 남에서 북으로 2600km에 걸쳐 가로지르고 있다. 거대한 대륙에 눈을 뜬 18세기 후반의 미국인들 앞에 가로놓였던 최초의 장애물이었다. 말을 타고 힘들여 넘어야 했던 험준한 산맥. 그러나 새로운 땅, 새로운 가능성의 정렬은 이미 190년 전에 이 산속에 대형마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을 개척했었다. 지금은 4차선의 고속도로가 뚫려있다. 확실히 역사의 열매는 후손들에게 돌아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광활한 동부 땅을 버리고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새 것을 찾다 보니까 뉴 아닙니까? 뉴 월드. 그러니까 지명 보면 여기 쭉 보시면 알지만은 뭐 뉴저지라든지 뉴 햄프샤니 전부 구대륙에 있던 거에다 색자를 뉴자를 붙인 거죠. 결국 이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가는 끝없는 그 행진이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 것을 구하러 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고, 그러자니 가족과 친구와 정다운 사람들을 끝없이 이별해야 되는 이별의 인문학이다. 리스크란 말이 하루하루의 양식이란 뜻이죠. 이것이 왜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란 말이 되냐면, 미국이야말로 하루하루 먹는 게 위험 없이는 하루하루 먹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일상의 양식인데 세 끼 밥 먹는 걸 리스크라고 그랬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삶 자체가 모험이고 위험 부담률이었는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는 건 위험 부담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좀 쉬었다 가시죠. 예, 갑시다. 자, 예, 갑시다. 아이고,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미국의 그 정신을 나타낸 가장 그 미국적인 시인인데,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여기 보면 숲이 탁 있지 않습니까? 그 울스, 그 시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긍정하면서도 부정적으로 그려요. 또 카민이라는 시 보면은 말하자면 이러한 그 숲속에서 티티새가 울고 그건 나보고 들으라고 그러지만, 여기 와서 쉬라고 그러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떨어지는 그 저녁 노을에 가슴속에 간직한 그 빛을 노래하는 새, 그것처럼 어두운 숲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들으라고 네가 유혹해도 나는 들어가지 않으냐. 그러니까 휴식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버트 프로스트의 다른 시 보면은 내가 잠들기 전에 수마일을 더 가야지 하는 게 있어요. 참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 말하자면 조용하고 숲이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나는 그걸 버려두고 잠들기 전에 수마일을 또 앞으로 더 가야지. 그런 그 나그네의 노래 같은 건데 바로 그 미국 역사죠.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간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수마일을 걸어가야겠다. 서쪽으로 다시 더 서쪽으로. 그 목표는 하나였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기회, 더 행복한 미래였다. 1775년 황야의 선구자 다니엘 보온이 루이지애나로 이어지는 황야의 길을 개척한 이후 1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나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었다. 프론티어, 변경의 미개지에 대한 개척자들의 대행진이 시작된 것이었다. 황량한 자연과 싸우며 별소를 잡아 양식으로 삼으며 오직 꿈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19세기 중반까지 불과 100년 남짓한 사이에 그들은 동서 길이 2,500km의 대평원을 돌파해 로키 산맥까지 도달해 있었다. 프론티어는 생명을 건 모험을 의미했다. 냉엄한 적자 생존의 장이었다. 인디언과의 생명을 건 싸움이 바로 그것이다. 프론티어로 가는 황야의 길목에는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그 너머에 개척의 열매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개척의 정신은 그토록 강인한 것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강해질 수 있었다.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 미 중부로 들어서기 전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인디안 거주 지역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북서쪽 스모키산 중턱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쟁에서 짐으로써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체로키 인디안들이 남아 사는 곳이다. 개척시대의 그 치열했던 생존의 싸움이 남겨놓은 미국 근대사의 현장이다. 가끔씩 꺼내보는 미국인의 사진첩과도 같은 것이었다. Hey. Oh, from every nation, I reckon, come through here. We talk, live, see. Some I won't understand, but still I speak to them, talk to them. Yeah. And what's your main source of income? What I'm doing now, during the summer. Take a picture Yeah. with the someone. Yeah, during the summer, that's all. But see, I don't work no more. They say too old, said we can't put you on a job, so How many? I'll make it this way. I said, well, I'm going to make it anyhow. And how many people, Indian people, live here? I wouldn't in this say. village? They got all kind of figures. I don't know. All kind. All grades. Yeah, I don't know. Some say this and that. And are you happy in this village? Oh, yeah, that's my home. 당신은 행복한가? 그 우문에 대해서 그는 마치 현자처럼 답변하고 있었다. 그가 행복의 이유로 내세운 마이 홈, 즉 내 집, 내 땅이야말로 그들이 지난 1세기 반 동안 그토록 처절하게 갈구해왔던 것이 아니던가. There we are. 용맹하기로 이름났던 체로키족은 당시 4개주에 걸쳐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낙오자에 대한 시련은 항상 가혹한 것이다. 1830년 Well, don't. 미국 내의 모든 인디언은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Well, don't. 추방됩니다. Thank you. That's the way it is. 제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취한 유명한 인디언 이주령에 따른 것이다. 잭슨은 이리약 서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인디언에겐 잭슨 대통령이야말로 공포의 약탈자였다. 프론티어, 개척 정신의 뒤에 이러한 무자비함과 냉혹함의 일면도 숨겨져 있었다. What kind of materials is this? Bread. Or we had these materials to decorate our clothing with. When shot into the flesh of the human. 현재 이곳은 15,000여 명의 체로키족이 남아있다. Pushed all the way through. 이주 명령에 끝까지 항거하고는 쫓기다 죽고 다시 쫓기다가 모질게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의 후예들이다. Wow. 그들의 소원대로 이제 내 집, 내 땅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탈한 것이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이다.
스모키 공원 안에 전시천에 나가 옛날 모습이나 재현에 몇 푼씩 벌어들인다. For about 20 to 30 minutes, pounding up meal for an average-sized family of 5 within loosely woven basket like this and sieved it. A long time ago, they had to burn it out because they didn't have the metal tools to dig them out with. And then after the metal tools come around, then they 인디언 마을이라고 하지만은 중심부는 백인 장사꾼들이 점령했고 정작 마을의 주인들은 점포 청소와 사진 모델이나 하면서 더부살이로 연명하고 있었다. 역사의 희생자들, 아니 미국 프론티어 정신의 희생자들,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연민의 정보다도 이들을 찍어 누른 프론티어 정신의 중압감이 더 크게 느껴온다.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달리면 땅은 갈수록 평평해진다. 테네시주를 지나 켄터키로 들어서면 그때부터 주위는 온통 솥대와 풀밭, 농장뿐이다. 미 중부의 대평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서쪽으로 간 사람들, 미 동부를 떠나 현실의 안에서 벗어나 리스크, 즉 하루 세 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고 떠난 사람들이 드디어 찾아낸 프론티어였다. 이제는 더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황금의 벌판이었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들 개척자들이 쏟아놓은 피와 땀을 연상하는 일은 이방에서 온 취재진들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 이틀을 계속 달린 뒤에 취재진은 거대한 강과 만나게 된다. 바로 미시시피다. 취재반은 미시시피 강가에서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 찰스 커럴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의미해 봅니다. 누가 미국인의 특질과 미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묻는다면은 나는 단 두 마디 하크 핀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겠다. 바로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 찰스 커럴트의 말입니다. 하크 핀은 바로 저 미시시피 강을 무대로 모험을 펼치던 소설 속의 주인공 하클베리 핀의 애칭입니다. 자유분방함과 모험정신, 그리고 미제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을 상징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 하클베리 핀이 어떻게 미국과 미국인을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 그 가공인물 하클베리 핀을 창조한 마크 트웨인의 고장 하니발 시에 찾아왔습니다. 인구 2,000명의 조그만 도시 하니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클베리 핀과 그의 친구 톰 소여 때문이다. 보따리를 둘러맨 허크와 톰. 마크 트웨인이 그의 소설 속에서 창조한 가공인물에 불과한 이 두 소년. 미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의 소년들이다. 그러나 이 두 소년이 가려고 한 길, 이들이 꿈꾸던 길이야말로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지향해왔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마크 트웨인 동굴은 미국 정신이 농축된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허크의 분신인 톰이 여자친구 베키와 함께 길을 잃었던 그 소설 속의 동굴이다.
헉과 톰을 그려놓은 마크 트웨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 이 어두운 동굴에서 미지의 호기심과 불안과 싸우면서 동굴 속을 더듬어 나갔었다. 이것은 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였으며 1870년대를 살았던 미국인 모두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우연히 만난 현대의 미국 어린이들도 당돌하기는 톰이나 허크와 마찬가지였다. 톰 소여와 여자친구 베키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쯤인지도 알 수 없었고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촛불마저 꺼져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힌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멀리서 햇빛을 본 것 같아 베키와 함께 어둠 속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두 어린이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결국 헤쳐나온 것입니다. 1885년 첫 출판이 된 이래 전 세계에서 2천만 부 이상이나 팔려나간 허크와 톰의 모험담. 두 소년, 특히 허클베리 핀이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영역의 확대, 지칠 줄 모르는 도전, 끝없는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허크의 특질이자 미국인 특유의 프론티어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톰과 허크가 미시시피 강에서 펼친 모험담은 마크 트웨인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즉, 모험의 동경과 미지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 하니발 시는 톰이나 허크, 마크 트웨인의 고향만이 아니라 미국의 고향입니다. 그건 이제 문학 작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은 걸 보면은 맞아, 미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인 채로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현실화보다는. 그래서 매일 미래 작품도 그렇고 마크 트웨인의 작품도 그렇고 미시피강에서 끝없이 뗏목을 타고 하크베리 핀이 모험을 하면서 내려간다고요. 근데 얻은 건 뭐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하크베리 핀이라든가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뭘 낚았느냐, 실제로 뭘 발견했느냐,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미국의 허무주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추구의 목적이 뭐냐? 추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얻고 소유하고 집을 짓고 한 곳에 살면 이미 미국의 꿈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이탈리티 자체, 그 행위 자체 벗어나서 탈출해서 허무인 줄 알면서도 끝없이 투쟁한다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가장 미국의 꿈을 나타낸다.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경기 장면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 로프를 던져 송아지를 낚아채고 그 시간을 재 승자를 결정하는 이 경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척시대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스포츠로 정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참가자도 많지 않고 관중 또한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나 억센 그 기질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승 버클입니다. 로데오 경기에서 우승하면 이런 버클을 수여합니다. 여기 이건 로데오는 아닙니다. 텍사스 로데오에서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로데오를 해왔고 해왔을 것이며 여기 모인 이들도 좋아합니다. 카우보이는 독립심이 강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부담합니다.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로데오를 좋아합니다. 카우보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just a cowboy. That's where they've always been. (1890년) 미 국세조사국은 미국의 프론티어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해야 했다. 서쪽으로 달리던 미국인들이 드디어 서쪽의 끝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해버린 것이다. 끝없는 추구에 목적을 둔 미국인들이 양적인 추구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식을 수 없는 그들의 개척 정신은 여기서 새로운 분출구를 찾아야 했다. 질적인 개척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드디어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잡초밖에 자라지 않던 황량한 중부가 옥수수와 밀과 목장이 있는 황금의 들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땅, 내 땅을 찾아 이동하던 시절보다 황무지에 정착해 그 땅을 일구는 것은 더 큰 인내와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필요했다. 미시시피강 서쪽 미조리의 이 들판도 19세기 중엽까지는 야생동물이 뛰어놀던 황무지였다. She's coming now. Yeah, she's coming because she's got some grass. You have expanded the farm step by step from them. Yes, it was 200 acres then, and then we've expanded it to 1,200 acres now. Here, Kay and her daughter participate in the farming with us.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중부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척 시대의 그 불굴의 정신이 자신들의 피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자신들이야말로 자연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는 허클베리 피님이 국가의 폭락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땅을 지켜가는 자랑스러운 허클베리 핀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질적으로 성화된 개척 정신인 것 같았다. 60대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 30대의 여자에게서 우리는 그 주장들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된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 바람에 평소와는 달리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피부는 공부의 것이다. Yes, I decided when it was either time for me to go on to graduate school and pursue my music, or at the time my brother had passed away, and I decided to come home and farm with Dad. I hated to see all the work that my brother and father had done not really go to waste, but Dad needed someone to help him, and I came home to help and decided that I liked it well enough. Then that fall I asked him if I could go into partnerships with him. 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장 생활은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꿈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만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The farm is I suppose to a lot of people the typical American dream, but it's also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how much hard work it is, and they get discouraged very easily. But I've certainly been brought up with special traditions that are near and dear to me. The love of land, the love of nature, the love of animals. Kay 베이커는 이혼녀였다. 이혼과 범죄, 에이즈 등에 관한 문제는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적어도 우리는 Kay 베이컨으로부터
중서부 지역 사람들의 강인한 일면을 볼 수가 있었다. 이혼까지 불사하고 자신의 뜻과 꿈을 관찰하기 위해 땅에 뛰어든 K 베이컨은 변형된 현대의 서부 개척자였다. Yes, we've had difficult times. And you have seen 이 주변에도 파산한 농장들이 있습니까? here. Yes, there's been 4 or 5 farms in this locality, and I mean close, within 3 miles. It's went bankrupt over the last 3-4 years. The price of the land has went down over 50%. Used to be land in here would easy bring $1,000 an acre, and some of it now is down as low as $350. 베이컨 노인의 씁쓸한 푸념에서 농업 인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상들이 겪었던, 개척 시대에 겪었던 보다 어려웠던 역경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굳센 정신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미네소타에서 시작해 일리노이, 오하이오, 미조리, 캔사스로 이어지는 중부의 대평원은 미국 곡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을 먹여 살리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대곡창지대다. 이곳의 농장은 작게는 수십만 평에서 크게는 수백, 수천만 평에 이른다. 큰 농장은 우리나라의 몇 개 구운을 합한 지역만 하다. 그 넓은 땅을 일찍부터 콤바인과 트랙터, 비행기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왔다. 미국의 농업인구는 전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땅, 거대한 나라,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하는 장관이었다. 그리고 이 땅,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을 지켜가는 미국의 중심이자 미국인의 뿌리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 로키 산맥 근처에서 발원해 장장 6,000km를 흐르다가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국토를 종행으로 연결하는 대동맥이다. 지금은 트럭에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서부 개척 시대의 미시시피는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아메리카 제1의 하이웨이였다. 이 강을 통해 미국의 남부와 북부, 그리고 지리를 통해 동부까지도 한 번에 연결된다. 남부의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재즈와 렉타임 음악도 미시시피 강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흘러갔고, 중부의 밀과 옥수수가 이 강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강이야말로 미국을 세계 국가로 키워낸 젖줄이었다. 우리는 미시시피를 타고 흐르는 그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의 뿌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바로 이 미시시피 주변 중부 대평원에서 살펴본 미국인, 바로 그들의 기질이었다. 어떠한 난관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허클베리 핀의 기질이 이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뿌리는 지방이 갖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이다. 지방 어디서나 다양하고 특유한 경제력과 만나게 된다. 끊임없는 추구, 그것이 서부 개척의 정신임을 우리는 보아왔다. 미시시피 강변 도시 세인트루이스는 미 중부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움직이는 땅이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도시다. 보수적이란 말이 이곳에서는 낡음과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본래의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뜻임을 세인트루이스는 말해주고 있었다. 풍부한 곡물만이 아니라 항공기와 자동차 등 하이테크 산업이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경제적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 전투기와 여객기를 생산한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의 공장에서 우리는 미 중부가 단순히 농업지역이 아니라 수준 높은 하이테크 지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건면함, 건강한 정신, 그리고 미 전역으로 볼 때 평균 이상의 높은 학력이 그 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3사도 경쟁력 약화에 따른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미조리주를 중심으로 한 미 중부 지역의 공장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개척정신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들의 소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개척시대의 기질이 정착시대를 맞아 자기 고장에 대한 향토해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도시 재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중부의 한 특징이다. 개척시대의 서부에서 가장 큰 역으로 번성했던 세인트루이스 유니온역도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도로 발달로 철도가 사용화되면서 시민들은 낡고 오래된 이 역을 쇼핑센터로 개조해 놨다. 이들의 재개발은 부숴서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옛것을 보호하면서 새로움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역 건물로서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내부는 모두 새롭게 대치된다. 미국적 보수주의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 속에서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척자들이 가장 먼저 당도했던 이 지역이었기에 도시도 먼저 낡을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이들의 정신이 재개발의 더 큰 원동력이었다. Redevelopment activity has been brought about through a partnership of city government. 이 도시 재개발은 시와 기업의 참여로 됐습니다. by business leaders. 이 시의 대표적인 사업가들이 시 중심부를 되살리기 위해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Local government had several 지방정부도 재투자를 하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 등 정책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과 기업인들이 지역을 가꾸기 위해 합작을 한 것이죠. 지방경제의 활성화. 실제로 86년의 통계를 보면 미국 50개 주의 개인 소득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동부의 뉴욕이 16,000달러인데 비해 중부의 미조리가 14,000달러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어디를 가나 그 지방 특유의 활기에 넘쳐 있다. 미국의 각 지방은 나름대로 중앙에 부럽지 않은 훌륭한 생활 양식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론티어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변경을 이들은 창조해 가고 있었다. 자기 고장을 지키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들이 오늘 추구하는 새로운 프론티어인 것처럼 보였다. 미국, 그 힘, 그 저력은 오히려 각 지방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의 배경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었다. 자유와 평등한 기회, 독립선언서의 정신이 자극하는 끊임없는 성취의 욕망, 그것이 세계 제1의 성공을 거둔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면 지방자치제도는 인간의 개성, 지역의 개성을 중시하는 수많은 허클베리 핀들이 모여서 무수한 노력, 무수한 모험 끝에 정착시킨 전형적인 미국의 선택이었다. 취재진은 본회의를 텔레비전에 공개하지 않는 미국 주의회의 관리를 깨고 미조리주의 협조로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의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카운티, 즉 군 단위로 선출된다. 미조리주의 경우 하원 의원이 134명이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는 러셀 의원이 제안한 건강과 교육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제3독회가 진행 중이었다. 자유로운 자세, 자유로운 표정. 그들은 누구로부터도, 아무 것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다. 오직 자기가 대표하는 주민들의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개인의 목소리가 진행 절차란 하나의 룰, 하나의 질서에 의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다. 상원 분위기는 더 근엄하고 조용했다. 의원이 34명밖에 되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분위기라고 했다. 각 카운티별로 인구에 상관없이 2명씩 선출된다. 그러니까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의 상하 의원 선출 방법이 같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달랐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는 주의회에서 보다 잘 다뤄질 수 있다는 신념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킨 것이다. 고함소리 하나 없이 대화와 토론에 의해 의견을 조정한 뒤 표결로 결정짓는 의회. 그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방식이면서도 취재진에게는 새로운 감회를 주는 것이었다. 또한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헌법소회에 선서를 하는 것도 이채로 왔다. That's very interesting that you asked that question at this time.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 제정 200주년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선조들이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몇 달 몇 년 동안 싸웠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를 기려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Benjamin Franklin agreed that they start saying a prayer. What we do, we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We reaffirm our faith 우리는 to 하나의 ourselves. 국가 아래 모든 국민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One nation. 오래전에 시작돼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And we do that every Monday. We like to believe that the fede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ly 연방 정부의 책임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방 정부는 직접 주민들과 상대하는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ha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ing the people. It's like anything else at the lower level. The 즉 ones 주민과 좀 더 낮고 가까운 데 있는 쪽이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보다 많은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government with its big dollars. 연방 정부는 많은 재정으로 주정부를 관할하면서 건강이나 사회 보장 정책 같은 연방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련돼 있습니다만 주정부가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Close to the people.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지방 분권주의를 낳고 이 거대한 나라를 무리 없이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야말로 미국의 분열을 막았던 하나의 지혜였다.
대한 사랑과 함께 자기 지역,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도 결국은 공동체 모두를 번영케 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일찍이 간파했던 것이다.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은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신문 방송학으로 전 세계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미조리 주립대 콜롬비아 캠퍼스도 지방대학이다. 그리고 대학의 발전의 비결은 동창생들의 후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동창들이 학교에 내는 기부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About 15 to 16% of our alumni base contribute to. 미조리 주립대 콜롬비아 캠퍼스는 학교 재정의 15 내지 16%가 동창회의 헌금으로 충당됩니다. 1987 회계 연도에 이미 400억 원의 민간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120억 원은 기업이, 나머지는 순수하게 개인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87 회계 연도에는 아마 개인들의 총 헌금이 560억 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동창 회원들의 기증일 것입니다. From individuals, and most of those are alums. 실제로 미국인들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다. 86년의 경우 미국인 1인당 헌금 액수가 350달러, 전체적으로 872억 달러에 이른다.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헌금, 향토 교육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그것은 질적인 개척을 꾀하는 미국인들의 뉴 프론티어 정신이었다. 근 100년 전 질적인 개척 시대로 전환한 이 나라의 프론티어 정신이 오늘도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21세기를 향한 지방대학의 진로 모색, 제2세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미 중부에서 만난 전형적 미국인들의 변함없는 꿈이었다. 우리 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주민입니다. 가정의 중요함과 좋은 근로 환경의 중요성을 믿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근면이 자랑입니다.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려 하며 생산성도 좋습니다. 그런 가치관과 종교적인 분위기는 가족과 어린이들에게도 옛것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아끼게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인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부의 보수 세력들이 말하자면은 이 미국에는 숫자로 봐서는 월등히 많고 그게 등뼈구시를 한다. 지금도 보면 미국 깃발이 쫙 올라가고 국가가 나오면은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국자들이 증배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참 미국의 이 다양한 그 이 역사 사회를 보려면 양안만 볼 것이 아니라 동부서부만 볼 게 아니라 잔잔한 말하지 않는 중부에 침묵하는 그 착실한 사람들, 생활인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그건 건실한 가정을 갖고 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뱀 하면 을에 독이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뱀 중에 독 있는 독사는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그냥 히피가 있고 에이스 환자들 뭐 동성연애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수가 많다는 걸 우리는 항상 볼 줄 알아야지 뉴스에 나오는 것만이 미국은 아니죠. 우리들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보고 들어왔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었다. 그러나 지도상에서 보면 푸른 빛깔밖에는 보이지 않는 중부의 대평원, 다시 말해 미국의 중원 속에 진정한 미국인이 살고 있었다. 프론티어 정신,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미국 정신의 원형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누런 밀밭과 푸른 목장뿐입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을 넘어 만여리를 달려왔지만은 아직도 미 중부의 평야는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륙이 이렇게 넓은 곳임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강대국이며 저력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 중부의 대평원을 달려오면서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였던 이 광활한 대지를 오늘의 옥토로 바꿔놓은 이들의 개척의 혼, 프론티어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선조들의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기에 이들은 오늘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여유 있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론티어의 끝, 서부란 어떤 곳이었으며 오늘의 서부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추적을 계속합니다.